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방사능입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은 사회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방사능이 일본 인구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이라 원전 재가동은 무책임, 가동할 수 없는 것은 대책 미비가 원인. 최근 일본에서는 전력난을 이유로 가동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올여름 전력 정책입니다. 자민당이나 일본 유시네와 같은 극우 정당들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원전 재가동을 선거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4기의 원전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원전을 일제히 재가동시키면 전력난이 해소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의 이이다 테츠나리 소장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멈춰있는 원전은 테러 대책 부족으로 원전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의해 가동이 중지됐거나 쓰나미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법원이 가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동시키고 싶다고 해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주민의 피난계획 미비가 지적되고 있는 원전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은 안보의 위협 속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전 재가동을 위해 전력 부족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17일 일본 대법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국민이 알아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판결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의존한 나머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 즉 전기를 민영화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요금의 가파른 인상과 함께 서비스의 안정성까지 흔들리며 개발도상국형 전력 부족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 자민당 정부는 절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2,000엔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비난하며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노인 줄이기 계획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좋아하는 노인들이 무리하게 절전을 해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력회사는 지열 발전에 대해 진심으로 임할 생각이 없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관리가 저항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은 지진 대국인 것 이상으로 화산 대국이기도 하다. 지열 발전을 하면 온천이 마른다든가 국립공원 부지에 지열 발전을 만들게 하지 않겠다든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추진하고 지역 발전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나는 원전 반대쪽인데 정부는 원전 이권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력 부족이 되는 것을 알고도 신에너지 모색을 해오지 않았다. 올여름도 전력 부족에 시달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국민에게 전력 부족, 절전해라 라고 호소해 여론이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기 쉽게 하고 있다. 그런 정부의 목적대로 재가동은 어쩔 수 없다라는 풍조도 나오고 있다. 나도 반대파지만 진지하게 정부가 50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일시적인 재가동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고령 의원들이 많아서 우리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대는 안 한다. 이런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지난달 직접 채취한 우럭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달 원전 항만 인근에 물고기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치수구 앞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오염수가 곧바로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내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방사능이 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1년의 출생률 1.30, 저출산 대책 효과 없어 최저 임박. 일본의 출생률 저하가 멈추지 않고 가속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출생률 자체만 본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처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일본만의 심각한 문제가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입니다. 일본 인구 감소를 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70년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줄어드는 폭이 감소하며 현상 유지를 해왔습니다.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발표한 일본 인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2011년을 기점으로 일본 인구는 다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지진 해일로 당시 2만 명이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20만 명 이상 급감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2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인구는 1억 2,631만 명으로 2011년 2월 1억 2,800만 명과 비교해 170만 명, 1.25%나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7월과 비교해도 인구는 29만 9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 사이 총인구의 0.24%가 감소한 것으로 7년간 1% 줄어든 데 비해 인구 감소 속도가 최근 1.5배나 빨라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한 해 사이 65세 이하 젊은 층 인구가 69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5세 미만 인구는 18만 4천 명이 감소했고 15에서 64세 인구는 50만 명이 감소해 총 68만 4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한 해 사이 젊은 층 인구 감소 숫자가 총 인구의 0.5%가 넘는 수치여서 10여 년 이내에 일본 경제는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세 미만 감소는 출산 저하로 볼 수 있는데 15에서 64세 인구의 급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병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대규모의 발병과 교통사고, 이민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일본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방사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방사능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본 탈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두 가지 다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8년 새 200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층의 급격한 감소 원인이 방사능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원인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